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았고 오늘은 오히려 덥다고, 초여름 날씨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어제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조심들 하시고,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볼륨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시세는 지지부진하게 약간 상승세가 계속 있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영상에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지도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든다 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매는 물론 하지 않았고 밑에다 걸어 둘 거라고 말씀드렸고, 홀딩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홀딩한 거를 정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리할 생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그린 컬러가 막 돌아서 훈풍이 분다 막 이렇게 막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있죠. 사람들이 이제 주춤주춤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사실은 공포심이 막 유발되고 막 조장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게 트릭일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세적인 거랑 여러 가지 것들을 곁들여가지고, 제가 뉴스는 좀 단적인 뉴스들 있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뭐 어디가 어디하고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뉴스를 보고 많은 기대감과 많은 그런 걸 했는데, 사실상 그림을 크게 보자는 의미에서 제 영상은 제작을 항상 매번 하거든요. 요즘엔 그래서 단적인 뉴스는 좀 많이 배제를 하려고 해요. 재미도 없잖아요. 맨날 뻔한 뉴스인데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돼,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단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세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이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1271불, 그리고 은 가격이 14달러 69센트예요.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금은 가격이 오를 거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지금은 이제 떠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 근데 저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금은 가격은 그냥 그렇게 가고 오히려 암호자산이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저는 제가 7월 달에 만든 영상에서 분명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시장에 2016년도 초반부터 대대적으로 들어왔고 2015년도 말부터 했는데, 금은 투자에 관해서 저도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계속 이걸 사 모았었어요. 그래서 은도 사람이 짊어지기 힘들 정도까지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손해를 보면서 리스크를 안고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완전히 다 그냥 암호자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 관해서 지금 여러 지금 기관들이 광고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며칠간에 걸쳐서는 이제 아마 그 파장이 여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골드 실버 가격 보세요. 이걸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크루드 오일, 오일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61달러 61센트 뭐 급상승할 거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오일 가격 갖다 무슨 뭐 이걸 무기화한다,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와. 근데 저는 제가 잘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회로 나아갈 때 직장인이란 개념하고 직업인이란 개념을 갖고 나가요, 세상을 나갈 때. 근데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란 개념을 갖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직업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자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친중이라고 해서 무슨 뭐 이게 어떤 뭐에 관해서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거기가 잘 될 거야, 뭐 미국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는 중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지구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구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같이 이런저런 나라를 그렇게 다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도 해보고 같이 땀도 흘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인드가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편견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너네 다 똑같아. 나도 너네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우린 같은 붉은 피를 가진 그냥 지구인일 뿐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친중, 친미를 가리는 사람들, 그리고 코인 투자 쪽에서도 지금도 보면은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중국이 망할 거야. 그래, 중국 코인은 투자할 값어치가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올 말에 가면서는 화웨이가 삼성을 잡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중국이 GDP, GNP가 5년, 10년을 보면 미국을 앞지를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말을 번복한 적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무역전쟁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도 이번에 보면 금융을 뭐 풀어줬다. 금융 문호를 중국에서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미국 자금이 들어가서 그거를 일본같이 해가지고 그걸 망하게 한다. 근데 그거는 개소리죠. 그거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자기 논리대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 갖다 그냥 이렇게 나눈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중국 주식은 견조한 흐름세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10년 동안 상승하면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이 패권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워의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뒤에 있는 세력, 중국 뒤에 있는 세력,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이 어디서 어디로 자본의 이동을 하냐. 그거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 따지면 중국이 만약에 설상 10년 동안 10년 후에 GDP, GNP가 올라가서 1위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게 문호가 개방돼서 단일화되고 자본 같은 그런 것도 지금 물리적인 통화, 달러하고 위에나, 엔화가 다 개별적으로 다 각각의 물리적인 성향이 틀려. 지역적인 성향도 틀려. 근데 여기서 뻐지를 넘어서 5G 세계, 지금보다 좀 더 보편화된 진보된 통신수단, 교통수단, 그래서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만약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화폐가 여기서 더 진보돼서 범상용화되고 실생활화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그림이 전 세계 단일 정부, 단일 화폐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교묘하게 또 리플을 또 껴맞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제가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다 위험하다는 나라, 하다못해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상주를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었어요. 뭐 물론 일적인 걸로 있었지만.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느낀 거는 얘네들도 똑같다, 우리랑.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다. 결국에는 이렇게 칼로 째면은 피가 나오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몸에 카레 냄새 나고 더러운 건 사실이죠. 근데 걔네가 더러워서 그러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걔네가 우리보다 잘 살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면 뭔 개소리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배경 지식의 차이고, 실질적인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죠. 인도에 가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어느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중국 같은 데도 가서 관광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만리장성 이런 데만 둘러보지 마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뭐 헐리우드, 막 디즈니랜드 이런 데만 다녀보시지 마시고 그 나라 실생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 형편에 지금 있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그러시면 결론이 아마 중립적으로 내 자신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약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에 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거. 야,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하진 않을까? 근데 저는 이틀 전에는 헤드앤숄더 패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이제 눈에 띈 게 하나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을 해봐야 5,000불이에요. 폭락을 해봐야 4,900불.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3,000불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저도 이제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보면 볼륨감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지금 5,394불, 5,400불대에서 그냥 저항선을 맞고 그냥 주춤주춤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저항선을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다가 볼륨감은 감소하지만 사이드웨이를 횡보를 하다가 이 선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6,000불까지는 그냥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젖은 휴지라는 거죠. 휴지도 뚫기 되게 쉬워. 근데 휴지가 젖었어. 종이가 젖었어. 그럼 그건 얼마나 쉽겠어요. 손가락도 필요 없어. 그냥 바람만 불면 돼.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딱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지금 선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사실은 와전돼서 지금 바뀐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을 하는 거는 뭐 조회수를 이끌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쪽팔리지는 말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되게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헤드앤숄더는 걱정하지만 홀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건 까져봐야 얼마 안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반증의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기서 만약에 까진다고 해도 5,000불대, 조정이 오면 5,000불대, 그리고 자기는 이 관점에 관해서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를 되게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5,000불에서 더 까져봐야 4,800, 4,900불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까져야. 근데 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조정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5,800불을 단숨에 찍어버리고 5,400불까지 조정. 그 다음에는 6,200불까지 그대로 그냥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대로 갈 확률이 글쎄요.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홀딩하고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사실 이 사진이 되게 메인이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드롭골드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GBTC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GBTC에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에 관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대대적으로 마케팅 행사를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에서 지금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 있고, 클래식 있고,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인 위주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지금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진짜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파토나거나 이럴 확률이 있는 거에 얘네가 미쳤다고 돈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지켜보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 이제 새로 TV 광고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미친 짓은 하지 않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라이즌이라는 코인도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가 아마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의외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의구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고, XRP의 리플에 관해서만 되게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플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문적인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한 집단인 그레이스케일, 이런 이익 집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0개인가요? 9개인가요? 이 정도 어떤 스프레드 돼서 지금 작은 규모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RP가 최고다, 이게 가장 많이 돈이 될 거다, 기축통화가 될 거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과연 여기다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균형 분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제 GBTC랑 이제 관련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자금 규모랑 관련 있는 데를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트레이드. 예전에 한번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키움증권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뱅가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 트레이드 스테이션.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대다수의 기업체나 어떤 그 자산 운용사들이 거대 자금을 운용하고 영향력이 되게 큰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방송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유튜브 중에도 짜잘한 코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액대가 큰 코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투자할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전 코인을 사가지고 그게 100배, 1000배 되면 나는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좀 뭘 아는 사람은 대형주 위주, 중형주 위주로 굴리고 동전주, 예를 들어서 약간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거 오르면은 크게 올라. 하지만 사라질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락이 심하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한머니 같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한머니들도 국가와 국가를 오갈 때도 급작스럽게 오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코인의 임팩을 되게 심하게 타격을 입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약간 지양하거든요. 지향이 아니라. 이거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후오비 DM 트론 계약 거래 시작했다. 파생상품에 관해서 이제 후오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론에 관해서. 근데 트론도 마찬가지로 좋게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 약간 그러니까 성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편파적 약간 이렇게 굳어져 계신 분들 있죠.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성향이 이제 미국 쪽에 관해서만 되게 많이 우호적으로 그렇게 하고 중국 쪽에 관해서는 좀 약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말 한마디,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거랑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냐에 관해서 대충 어림짐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예전같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문호가 개방되고 더 많은 인구가 섞여가지고 믹스가 되고 약간 통화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래서 어쨌건 트론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거대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되게 크다. 근데 후오비가 지금 밀어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또 마찬가지로 얘네가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오스도 보면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근데 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마진콜이 있어. 마진을 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에 마진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후오비에 있는 여기서 마진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라질 코인이고 딜리스 돼서 사라질 코인이라면 얘네들이 여기다가 이 작업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력들 노름에 비트코인 캐시나 예를 들어 비트코인 SV에 관한 것도 놀아나지 마시라는 거죠. 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세 하락이 어느 시간까지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면 아마 되게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미세고도 뭐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송금 제공 업체 리플렛 합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뉴스 막 공개적으로 나오는 막 리플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야 이거는 엄청나게 돈이 될 거야. 내가 이 동전 코인에 투자를 하면 딴 거보다 상승률이 높을 거야. 이런 어떤 이런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리플에 물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대치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색안경을 되게 많이 끼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상승률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는 항상 알아두셔야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많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레이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9가지나 되는 코인을 스프레드해서 왜 투자를 하고 있냐, 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지. 이런 거 보면 전 세계 37만 7천 개 이상의 지역에서 15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리아 머니 트랜스퍼가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휴가 뭐 400억 달러의 송금액을 거래하는 리아 머니 트랜스퍼의 글로벌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렛에 가입함으로써 파트너를 위한 가치사슬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객 및 기업 고객 모두에게 송금 시간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긴 다 나와. 예. 근데 가격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저는 기대 심리를 오히려 좀 약간 뒤로 밀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악재 뉴스가 많이 퍼뜨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뒤통수를 많이 쳐. 예. 그러니까 마케팅도 잘 안 해. 예.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데 리플에 관해서 엄청 막 뉴스를 찾아가지고 막 그거에 관해서 막 얼마 갈 거다. 뭐 리플 100만 원 갈 거다. 막 이런 얘기 막 떠들어. 계속해서 막 떠들어. 그럼 사람들 막 환호를 해. 그러니까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어. 근데 그거를 저도 이용해서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개인의 어떤 견해의 차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약간 그레이스케일 같은 포트폴리오가 더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비트코인 TV 광고 시작. 예, 그레이스케일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마크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이게 사실 녹색 바탕으로 있는 지금 다이아몬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중국 자본 되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는 눈여겨 봐볼만 하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많이 준 게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예요. 예,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졌던 거고 약간 양을 4천 얼마 때 사실은 여기다 돈을 넣었던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는 거에 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축이 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비트코인 TV 광고 시작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진짜 3,000불 때까지 급락을 하는 와중이라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게 오히려 역이 돼가지고 역으로 얘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막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 미국 전역에. 광고비도 비쌀 텐데. 근데 막 비트코인은 떡락을 해. 3,000불이 진짜 갔어. 그러면 입장이 뭐가 될까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입장이. 근데 얘네들이 모를까요? 그거를.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베팅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전체적인 어떤 그 코인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차트를 그리는 사람, 본인들 뭐 비트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이용해서. 근데 그런 사람의 주축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한다. 근데 떡락을 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5월 1일 9시부터 지금 이거를 광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투자 수단이었던 금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광고 내용이다. 예.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G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질 거다. 딜리스트 돼서 SBI 홀딩스에서 내다 버려서. 그렇다면 얘네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버젓이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는데 오늘도 2시간 전에 공개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가 아닌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CG는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트레이딩 비트코인 뉴스 사이트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리플, 코인리스트, 서클, 프로토클, 랩 등 145개 이상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DCG가 투자하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145개에 포함되어 있는데 코빗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코빗도 들어가 있죠. 코빗 말고 또 어디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코빗에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잘 이렇게 보세요.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이 돼서 주축이 돼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에 대한 TV 광고가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기 시작함으로써 드디어 디지털 자산을 접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서서히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라는 문장이 딱 있고, 금은 시세를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도래하는 산업이 지금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시하는 시점, 그리고 그쪽으로 많은 어떤 그 산업을 재편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축소하는 거에 관해서도 겉에서는 인구 유화 정책, 뭐 아기를 더 낳아야 된다, 출산 장려 정책 막 이렇게 피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맹점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를 가만히 보완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 뭐 어떻게 뭐 세제 혜택 좋아, 뭐 아기를 낳아야 돼, 뭐 얼마 지원해줘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을 거둘 것 같으세요? 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지만 진짜로 걔네가 원하는 거는 인구 감소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걸 원할 것 같으세요?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걸 아마 원할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인구가 잉여 인력이야.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예. 직접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직접 그 슈퍼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마트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 예. 그러면 중간에 있는 교통수단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에너지도 지금보다 필요가 없어. 그러면 경제 규모가 축소할 수밖에 없어. 지금 경제 규모가 축소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VR, AR 시스템 기반의 그런 어떤 형태, 또 다른 생태계를 계속해서 얘네들은 5G 어떤 그런 혁명을 통해서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면 결국에는 그쪽이 더 재화로서 더 전 세계에 부각되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물리적인 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빨로 깨물고 손으로 들고 다니고 어디 장롱 뒤에 냉장고 밑에 숨겨놓을 수 있는 물리적인 금, 은이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게 100%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금은 유일하고 최대의 가치 창조라고 금산업계의 마케팅 추진이 매우 강력했었다. 근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모든 속성을 제공하고 있어. 비트코인은 위조할 수도 없어. 하지만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금은 보석을 넘어서는 효용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금은 접근성이 없다. 인터넷이 있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상 비트코인이 결여될 수 있는 것은 효용성과 접근성을 보충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당신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금의 역할보다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라는 얘기를 베리 실버트가 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림자 금융 세력의 끈앞풀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피델리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세에 관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지금 드라이빙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 약간의 조정이나 눌림을 있을 수 있다고 해도 크나큰 어떤 폭락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그래서 저도 홀딩하고 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홀딩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는 베리 실버트라는 그분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상을 잘 못 봐요. 사람 관상을 잘 못 봐요. 근데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얼굴 생김새를 보시고 베리 실버튼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돈복이 있게 생겼나, 그리고 이들이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쫓아가면 우리는 비슷한 어떤 그 돈을 단 뭐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관상이 이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꿔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손정희 회장님 친동생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리퀴드, 근데 꾸오인, 자, 꾸오인하고 관련돼 있는데 리퀴드하고 관련돼 있는데 비트메인이다. 비트메인이 왜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메인이 아마 지금 보면은 홍콩에다 증시에 IPO 해가지고 상장하려고 했는데 실패됐죠.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냐면 미국으로 진출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봤을 때 미국에 가서 비트메인하고 우지안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미국의 주식시장에 IPO를 추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를 너무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네 생각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도 네가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구나. 소프트뱅크 손정희하고 지금 이 뭉쳐가는 그림, 이렇게 제가 어저께 비트메인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죠. 근데 꿔시코인이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거래소 코인 중에 포텐셜로 따졌을 때는 사실 꿔시가 무시 못할 코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BNB는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올랐어. 근데 꿔시는 되게 많이 바닥 가격이야. 저한테 어떤 분이 댓글로 여쭤보시더라고, 꿔시를. 그래서 제가 가격을 보고 제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2,000사토시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근데 얘네들이 소뱅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드라이빙을 할 때 코인들 가만히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SV도 가만히 보고 오미세도 가만히 보면 바닥 끝까지 찍어 눌러. 사람들한테 포기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느닷없이 갑자기 뒤통수 치는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항상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기 리퀴드, 꾸오인 나와있고 비트메인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뉴스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내가 내 자신이 만약에 확신이 드시거나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게 있다면 꿔시가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뉴스 중에 뭐 이렇다하게 보시고 투자해서 뭐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거나 이러실 때 뭐 필요한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이제 리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저를 이제 싫어하실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전 어디까지나 항상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데선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호전적으로 아마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리플에 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포트폴리오의 도서 나쁘지 않다. 근데 기대 심리는 엄청나게 크진 않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가지고 있긴 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